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는데 애니메이션 분야 맡고 있는 김도식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빠르게 요약해가지고 전 학년에 대한 애니메이션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터 잠깐 멈춰주세요. 네. 30초 뒤에 가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애니메이션 분야는 일단 뭐 이렇게 쫙 써 있는데 글은 최대한 지나가고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프리 프로,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메인 프로,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 큰 세 가지를 주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처음에 프리프로 이제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설계의 과정을 1학년 때 좀 맛보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이 메인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건물로 따지면은 이제 프리프로가 설계의 과정이라면 메인 프로덕션은 이제 건물을 직접 이제 뼈대를 세워서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포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건물에서 뭐 수도를 연결하고 가스 연결하고 전기를 연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프로 쪽에서 캐릭터 디자인과 컨셉 디자인 같은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캐릭터 디자인 그러면 뭐 턴어라운드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 디자인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센과치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센과치로의 그 캐릭터 설정집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반으로 줄인 거예요. 원래 한 10장 정도가 있어요. 이 10장 정도가 왜 필요하냐? 이 센에 대한 이 성격 분석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배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시작할 때 캐릭터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배경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컨셉 전체로 따진다면 인물도 중요하지만 인물만큼이나 배경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드로잉은 운동선수의 체력과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저희가 기초 드로잉을 하는데, 이거는 설명을 하자면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해요. 하지만 체력이 안 돼서 3분밖에 못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축구 선수들도 매일같이 기초 체력을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체대생과 투시도법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익혀야 된다. 네. 그리고 2학년이 돼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글로써 기획을 하고, 그 글로 된 기획을 이미지화 시키는 걸 이제 스토리보드 작업이라고 하고요. 이 이미지화 된 걸 영상화 시키는 걸 애니메틱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학년 때는 자신이 만든 스토리보드로 애니메틱스를 만들어서 그 영상이 나오기 전에, 이 공정이 왜 필요하냐면 애니메이션은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정이 중간에 막 설계가 잘못돼서 이게
다시 수정하고 하게 되면 제작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저런 이제 프리프로 과정을 했다면 2학기 때는 실제로 우리가 뭐 취업을 하게 되면 실무에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 가장 이제 유력한 게 이제 이원화. 이제 일본 일이나 중국 일 같은 경우는 이원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 작품 같은 경우는 클린업이라는 명칭을 하고요. 네, 이 작업을 교육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작업을 할 때 그 선이 고르게 나오게 하는 그런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됐었는데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을 바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네, 3학년에 이제 올라오면 동화, 채색, 촬영, 이제 메인 프로덕션에서 이제 후반 작업인데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뭐 직접 작업을 했던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취업에 가까워지겠죠. 네. 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연출을 하게 되는데요. 연출 같은 경우는 연출을 하려면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모르더라도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게 있어야 돼요. 그게 기획, 스토리보드, 레이아웃, 이제 데생, 그다음에 타이밍, 연기. 이 타임시트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만 그려서는 애니메이션이 안 되잖아요. 이 그림이 몇 초 동안 얼마나 움직이고에 대한 작성을 하는 그런 타임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뭐 효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아까 요 전에 설명한 이 더빙 같은 거. 더빙이 왜 중요하냐면 그 보통 창작일 같은 경우는 선 녹음을 많이 해요. 근데 선 녹음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애니메이터보다는 당연히 성우분이나 배우분들이 연기를 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토리보드를 보고 한 목소리 연기를 가지고서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거기에 영상에 연기를 붙여넣는 게 더 실감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녹음을 많이 합니다. 네, 이 브래드 버드 감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분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 감독님인데 이분이 미션 임파서블 하기 전에는 픽사에서 인크레더블 감독이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아이언 자이언트라고 2D 기반의 물론 3D 로봇이 3D로 제작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2D 기반의 연출을 보셨던 감독님이에요. 근데 이 픽사에서 이분을 섭외를 했을 때 애니메이터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2D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 3D를 만들 건데 왜 저 사람을 들이냐. 하지만 너무너무 훌륭하게 작품을 만드셨죠. 그리고 영화로 넘어갔을 때도 너무나 훌륭하게 연출을 해내셨죠. 이게 애니메이션 연출은 영화 연출과 다르지 않아요.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몇몇 부분들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영화가 애니메이션 같고 애니메이션이 영화 같고 뭐 이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학년 때는 이 스토리보드를 가지고서 뼈대가 되는 레이아웃 작업. 뼈대가 좋아야지 이제 건물이 이제 튼튼하게 지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견학은 4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도, 스튜디오 미르, 그 다음에 뿌리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매년 가고 있어요. 거의 매년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거기 감독님이나 계속 말씀하시죠. 그 감독님이나 스태프분들하고 그 질의응답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아직까지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졸업생 중에서 레드독에 들어가는 졸업생이 나왔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레드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회사예요. 전 직원이 정직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도 굉장히 좋고, 물론 인테리어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러브 데스 앤 로봇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굿 헌팅으로 에미상 최우수 배경 부분상을 탔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르와 같이 그 넷플릭스 위쳐, 많이들 아시겠죠? 게임 그 위쳐가 드라마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으로도 미르와 레드독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달에 견학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 특강. 전문가 특강은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훌륭하신 그 대표님과 감독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수업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오셔서 너무 저는 행복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너무 몰리지 않게 잘 섭외를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말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론 저도 실무에 있긴 하지만 장편 애니메이션과 풀 3D 애니메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소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특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으신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졸업했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창작자가 되느냐 아니면 취업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상호 감독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부산행을 만드신 감독님인데, 그거 만들기 전에는 애니메이션 감독님이셨어요. 이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대희 감독님하고 조기석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학과를 졸업하셔서 이제 작가 활동을 한 분들이신데, 제가 왜 창작자라고 쓰고 옆에 창업이라고 썼냐면, 그때 이대희 감독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창작을 하려면 창업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약간 행정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모두가 다 취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작가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 작품을 할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진로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레드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목표점이 있으면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군 미필자 학생들한테 좋은 소식을 드리면, 레드독이 산업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조건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입사를 해야 돼요. 입사를 하고 나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성향이 있는데 그걸 빨리 그 성향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이 세 회사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쪽으로 더 준비를 해서 가보자 라고 같이 작전을 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애니메이터가 되는 건 파일럿이 되는 것만큼 어렵다. 그만큼 이제 파일럿 같은 경우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길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럿이 된다는 각오로 네, 교육을 열심히 받는다면 분명히 멋진 파일럿이 돼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로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